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5월 20일 장마감 4시 20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빅테크주가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건설이라든지 내수, 피부 미용, 헬스케어 이런 워낙 강세 수혜주들, 그동안 고물가 시대에 자재값이 올랐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 자체가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 또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와 함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선 영향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협상을 해서 퍼주면 안 된다, 세게 나가야 된다,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핑계댈 부분은 있으니까 대선 이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왕창 때리고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나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하고는 최악에서 많이 되돌려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해서 국채금리가 현재 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넓게 보면 원화는 1,300원 아래가 정상이고, 더 길게 본다면 1,200원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죽었고,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저했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한국은 물가가 센 상황이 아니고 미국을 빼고 전 세계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금리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는 지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 CPI를 한 달 더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또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2033년짜리를 2028년까지는 폐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 보유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달러 4천억 달러인데 미국 자산, 달러 자산은 7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도 많이 사서 1,000몇백억 달러가 또 있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되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달러 자산을 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으로는 달러가 앞으로 계속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기조로 갈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걸 함으로써 지금 현재 관세 수입도 늘어나고 있고 우방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는 왜 러시아한테 잘해주고 중국, 북한 이런 쪽은 잘해주고 우방국들부터 이렇게 못살게 구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이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지금 거의 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군 좀 주둔해 달라. 나토 가입해달라. 그게 아니어서 지금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전 세계에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니면은 또 전쟁이 확실하게 억제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만만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맞죠?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 협상하는 거 봐라. 뭐 다른 나라 협상하는 거 봐라. 당연하죠. 한국은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무역 흑자가 나는 족족 미국에 공장도 짓고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한국이 인도 같은 경우는 막 다 퍼다 줄 것처럼 지금 미국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그만한 것들을 퍼주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딜레이한다.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협상 안 하게 되면 늦게 하면 좋은 거 없다. 압박을 하고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도 특히 배터리하고 태양광 쪽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이 법안이 이제 폐지되거나 축소된다면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공화당에서 4표 정도만 이탈이 되면 이건 통과가 되지 않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알래스카 LNG 사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만 버텨라.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끝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우리나라 손해보는 거 하면 안 돼. IRA 법안도 얘도 2033년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런 부분들을 추진한다. 통과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러 강세에서 미국이 피해받고 미국이 적자 났는데 무역 흑자 나는 나라들 줄지어서 순번 정해놓고 제일 만만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인데 그 안에서도 특히 방위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주한 미군에 대한 영향력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대 80년대 미군 철수해라고 하면 미군 절대 철수 안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가장 큰 이득을 보기 위한 사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최대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쪽에 대해서 아마 방위산업비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또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삼성 SDI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 공장을 짓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갈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는 거고 세액공제가 축소가 된다면 이 미국 공화당에서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표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통과 안 되더라도 결국은 통과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IRA라는 게 중국산에 대한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은 공급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딱 폐지 이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어떻게든 33년은 아니더라도 뭐 30년 이렇게만 좀 줄이더라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 주가는 거의 2028년으로 확정되다시피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거래량 자체가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확 터지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정말로 이 IRA 폐지된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오늘 2028년 이런 부분들을 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해서 완전히 뭐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 또 7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심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또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이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기업들이 유상 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심리가 얼어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또 이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큰 위기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폭락을 한 상황에서 이 2차전지 관련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관세 협상에 관련된 대다수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이 거의 최저가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너무나 힘들었다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재건주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건설도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유통주, 내수주, 원화 강세 수혜주, 뭐 일자리 창출 수혜주, 이런 쪽들은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도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2차 전지 영상을 보면 거의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말씀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요새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뭐 지금부터 몇 년 뒤, 또 아니면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몇 년 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앞장섰던 분들도.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오히려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바닥 트레이딩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전에 급등을 안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 2차 전지가 한두 달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두세 배 급등했다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매물대가 되는데,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실적 반영이 됐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도 엄청난 폭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버리지만 누군가는 지금에서는 팔지 않고 오히려 사는 가격인데 매도 버튼이 누르고 싶은 그런 공포감이 느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IRA 폐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됐었고, 트럼프가 하나 확실한 건 있잖아요. 워낙 강세로 가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강세, 달러는 약세. 그 부분이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 미국 채권은 메리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 채권이라든지 최근에 인도 채권, 신흥국 단기 채권이 인기가 있을까요?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은 이 채권 투자, 해외 채권 투자는 원화가 강세로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화폐가 강세로 되면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이 인기가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금리는, 예를 들어서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있고, 또 물가를 한 번 더 뛸 것 같으니까, 하지만 고금리를 계속 주는 게 미국 채권이거든요. 지금 5% 가까이 되니까, 지금 장기물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달러에 채권으로 투자하게 되면 5%만 원화가 강세된다. 그러면은 10년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원화가 10년 뒤에 1,100원, 뭐 1,000원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망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은 원달러 환율은 800에서 1,6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IMF 때 2,000 갔었지 2008년도 때 1,500원 후반대 간 거는 그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망한 줄 알았어요. 그 때문에. 그런 상황의 원달러 환율이라면 우리 원화 약세가 지금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물론 경제 성장률은 꺾였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낮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아무리 한국을 공격하고 하더라도 한국은 반도체도 세계 1등 가까이 되고 조선도 세계 1등 가까이 되고 자동차도 이제는 뭐 현대차가 돈 더 많이 봅니다. 테슬라보다. 그리고 K조선, K건설, K해운, 인공지능, 뭐 바이오부터 다 잘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만 한국이 해외 자산까지 포함된 부채 비율은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부채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돈을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 지원책이 늘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복지 정책이 더 늘어나고 비정상적으로 올라있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자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앞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원화 강세일 때 원래 한국 주식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재건 이슈는 이 재건주를 최근에 강조드리고 원전도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우진, 예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3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중소형 원전주는 최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재건주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잠깐 오르고 지금 2년 만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이 망한다고 백날 얘기해도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너무 많고 배당도 주고 실적도 좋은 건설주 중소형주 너무 많아요.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뭐 새로운 뭐 재건주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관계 좋아지면 남북경협주로도 건설이 움직일 수가 있고 워낙 강세일 때 건설 움직이고 자재값 인건비 떨어지면 건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건설주가 떨어지는 그 공식이 전혀 맞지 않는 게 20년 동안 건설주는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부동산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었던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한국의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에 2차 전지나 한국의 반도체 이런 관세에 대한 협상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도 안 오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협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오늘 IRA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2028년이 아니라 지금 2028년까지 반영이 돼 있는 게 2030년 정도 한 2년 정도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임기 내에 대충 시간이나 끌려고 하는 거를 절대 용납치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를 잘했고 미국에 공장을 져야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혜택을 보니까 빨리 투자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경기 민감주나 빅테크 관련주들 2차 전지 하나도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년 앞당긴다는 이 기사 때문에 요 5년 앞당기는 게 딱 트럼프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화당.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바이든 정권에서 했던 거 결국은 근데 우리가 뭐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정책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려고 했는데 2028년에는 자기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투자할 거 지금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춰줄 테니까 지금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흑자나는 부분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공통적인 거는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해도 중국이 힘이 세졌을 때 우리가 2015년부터 얼마나 사드 보복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중국을 다 철수해서 동남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있죠?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한국은 너네 미국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미국 투자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트럼프 정책을 피해갈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끌어서 요행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더 많은 투자를 하니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있게만 해주면 되고, 하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2차 전지는 중국이 커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안에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수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지를 잘 생각을 해주세요.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이고, 또 그 선반영의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오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더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 차례 더 주가에 반영이 됐고, 많은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예전에 시가총액이 45조에서 지금 8조가 됐어요. 뭐 에코프로, BM, 퍼스골드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2차 전지는 20분의 1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상을 아예 안 찍고, 예전에는 매번 적금식으로 사자, 2차 전지가 답이다, 결국은 전기차 아니냐, 모으자고 몇 년째 얘기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왜 들고 있냐, 이런 걸 매도가에서 바꿔야지. 우리가 바꾸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격에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미 여기 고점에 샀으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은 수십억, 수백억 투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총이 45조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몇 억을 투자한 데를 이제 뭐 2천 남고 뭐 1,500 남고 1억 기준으로 1,500도 1,000만 몇백만 원 남은 그런 상황에 말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때려라, 끝났다. 그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퓨처엠이 26만 원부터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는 거는 끝을 보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유상증자 가격 대비했을 때도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지금 이 가격 대비했을 때도 이 위에 갈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상증자를 최근에 단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던 게 삼성 SDI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에코프로는 단기 차입금이 그래도 많이 줄은 상황.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유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거 다른 기업들도 또 유증하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아니면은 적자가 많이 안 나는 기업이나, 우리가 꼭 유상증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입금을 빌려온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아요. 최악인 상황에서 앞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기 때문에, 최악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투심이 더 얼어붙은 건데, 선제적으로 유증을 때린 포스코 퓨처엠하고 오히려 삼성 SDI는 이제 더 안전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특히 포스코 퓨처엠하고 삼성 SDI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2차 전지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IRA도 오늘 영향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거 하나를 기억해 보세요. 삼성 SDI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70%를 가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개인이 30%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기업이 삼성 SDI는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기업이 탄탄한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유상증자가 악재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주가가 회복을 하냐 하면, 더 극단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유증을 받으면 된다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너무 예전이거든요. 최근에 주식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 종목인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 이때 당시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시가총액이 1조인데 1조를 단행을 했었어요. 1조인데 1조 단행을 했었고, 이종용 회장이 1000억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용 회장이 유증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상증자를 때리는 즉시 주가가 여기 유상증자 때리기 전에 심지어 작업이 한번 들어갔어요. 왜? 장중에 거의 이틀 동안에 30% 오른 적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쭉 해서 바닥에서 50% 오른 다음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딱 때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때리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서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때리고 시가총액만큼 유상증자를 때리고, 그때 중동의 유가 폭락으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예 망한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23%,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 그리고 질질거리면서 여기 있다가 연상을 가면서 심지어 이것도 유상증자를 받았으면 유상증자 이때 거의 7,000원 아래였었는데 장기적으로 이 망한다고 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 이후에도 뭐 한번 파동, 또 큰 파동, 또 큰 파동,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자주 주면서 결국 오늘날의 삼성 엔지니어링 바닥에서 6배 이상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6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요새는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때리고 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제대로 반등된 적은 2023년 11월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또 반등이라고 친다면은 26만원까지 간 반등, 이걸 또 반등이라고 120에서 위로 간 가격을 반등이라고 본다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26만원부터도 지금 10만원이에요. 10만 7천원, 8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때린다고 한 날 11만 2천원 대비했을 때 한 4% 정도 더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상증자의 비율이,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때 망해간다고 했던 게, 망한다고 했었어요. 시총이 1조인데 유증을 1조 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격 회복 다 하고 유증 받으면 큰 수익 나죠. 주가가 바닥권이다 보니까.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은 유증 비율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13%, 14%면은. 그러니까 시총이 10조인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뭐 1조 8천억 한다. 1조 1억 한다. 큰 거 아니에요. 시총이 8, 9조에서. 그러니까 그냥 금액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삼성 SDI도 시총 대비했을 때 유상증자 금액이 큰 거 아닙니다. 주가의 희석보다는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 위치에서 올 하반기 내년 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타이밍에 주가가 바닥권의 유증을 때린 거냐, 아니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K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절대 유증 받지 말라고, 저는 유증 받기 전에 권리락 때 팔장을 했었어요. 시설 투자 악재라고, 고금리라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때 2차전지가 강세일 때 같이 오르는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때리면은 유상증자 받고 이런 식으로 몇 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고 예전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되고 지금 26만원에서 지금 10만 7천원까지 떨어진 가격, 지난번에 10만 4천원이 저점이거든요. 지금 유상증자 때려서 만약에 유증 비율이 너무 크고 문제가 생겨서 유상증자 가격을 9만 5천원이 아니고 뭐 6만원 이렇게 됐으면 하종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것도 거래량이 터졌냐 안 터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유상증자 대비했을 때 2배 이상도 반등을 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탈출을 또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나중에 보자가 아니고, 지금 버리고 나중에 본다는 거는 유상증자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주가가 한 차례 반토막이 또 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기업들도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예시를 보여드렸다시피 유상증자 받고 몇 배씩 올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주가가 억지로 떨어지고, 오늘 IRA 폐지가 있어서 나머지 2차전지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늘은 5.45% 지금 하락이거든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어제 3. 몇 프로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인내를 해서 이 121선 위에 가는 가격이 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깔 가격이면 하종으로 가야 돼요. 20% 폭락 먹는다든지 대량거래 빵빵 터지고, 이 가격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10만 7천원에서 11만 초반 이 가격을 못 견뎌서 대량거래가 터지면 이 가격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10만 7, 이미 이렇게 70만원에서 10만 7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매물대가 돼서 또 폭락 먹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 결국은 121선 위로 간다고 보고, 2차 전지는 지금이 가장 큰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매일 제일 높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너무 싫다 할지라도 이 가격보다 이 위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우량주 아니에요. 특히 2차전지 지금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반등이라도 한번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DX는 반등이라도 했어요. 에코프로, BM, SK, 아이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을 왜 들고 있냐는 얘기.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악의 반영이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이 돼가지고 뭐가 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오늘 뉴스에서는 IRA 폐지되는 게 조금 1, 2년이라도 늦춰진다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또 호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하게 되면 또 그게 호재가 돼서 이런 가격에서는 상한가도 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엔 또 DS 단석이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DS 단석이 상치기 전 가격을 보시라는 거. 22,000원이에요. 거래량 하루 16만 주입니다. 고점 이때 당시 때 16만 5천원이었어요. 그럼 이런 가격에서는 무조건 매도 치라고 합니다. 절대 보지 말라. 가망 없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조그만 호재가 반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저가를 2만 1,000원까지 또 찍죠. 여기서 또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600만 주로 상을 쳤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 누군가 반드시 들고 있다는 얘기의 세력이. 이렇게 상을 만드는 건 세력이 아니고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만 1,000원하고 6만 4천원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갈 수만 있다면 여기에 사신 분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상 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유상증자 가격 대비했을 때 이 가격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격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손실을 확정질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말도 안 하고, 예전에 2차전지 하셨던 분들 요새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실 거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격에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의 포스코 퓨처엠의 삼성, SDI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제일 안전한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아니면 뭔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 부채가 없는 기업인데 기술력이 있는 2차전지만 살아남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사라지는 기업들,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 기업들도 기술력이 있고 뭐가 이유가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바닥권에서는 한 2배, 3배 간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분들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내해서 갈아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가격권이 온다. 그게 5% 10%짜리가 아니라 2배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격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버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힘들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고 아무리 실적 좋아도 안 되다가 올해는 또 잘 올라요. 22% 올라주고 있고 또 제가 대창단조 재건주에서 DY파워, 진성TC 다 바닥권에서 강조하는 종목이었고 얼마 전에 우진도 강조를 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좋게 얘기하고 저 최근에 강원랜드 얘기했었고 이런 기업들 내수주들 앞으로 괜찮다.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같은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화 강세 또 내수주들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게 올라간다고 한들 이 기업들도 정말 힘들다 올라가는 기업들 많고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현재 손절을 한다는 거는 회복을 아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손실을 지금까지 참았는데 확정 짓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LVMC 홀딩스가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인도차이나 뱅크가 전환사채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세영 회장이 또 갖고 갔다는 뉴스가 나왔죠.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어요. 그러면 오세영 회장은 2165만 주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인도차이나 뱅크의 여기 기존의 10.46 합치면은 거의 4,500만 주를 가져간 거예요. 오세영 회장이. 이해되셨죠? 오세영 회장이 가져간 지분이 엄청나게 금액이 1,몇백억입니다. 이번에 가져간 게 그동안 유상증자하고 확보한 게 1,몇백억을 이 가격에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되는 거는 LVMC가 부채 비율이 원래 높지 않아요. 60%인데 여기서 이제 부채 370억 또 줄어들고 2,300억 되겠죠? 자본은 5,100억 되겠죠? 부채 비율 50%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자산이 7,400억이에요. 근데 분기 실적만 보면 된다 그랬죠? 분기 실적이 7년 만에 4분기 실적으로 150억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미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문제지 신흥국은 투자하고 싶어서 현대차든 기아차든 베트남에서 잘 나가고 라오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거기에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차값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LVMC 실적이 현대차가 라오스에서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트럭 같은 경우 포터는 90% 점유율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분을 확대해서 예전에 3,300원에서 떨어졌던 이유가 인도차이나 뱅크에 대한 상장돼 있는 인도차이나 뱅크 2천만 주 블락들라는 줄 알고 하한가 찍고 예전에 반등해서 다시 정고점 찍었었잖아요. 작년에. 그쵸? 작년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쭉 갔다가 근데 이제는 이런 오버행 이슈가 없는 거고 최대 주주가 인도차이나 뱅크에서 오세영 회장이 된 거고 오세영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앞으로 LV 코라우 그룹은 매출이 2조 자산이 3조라 그랬죠. 코라우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는 코콕마트 편의점이 현재 수백 개예요. 라오스 1등이죠. 그리고 노브랜드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 란상홀딩스하고 코라우 디벨로핑 LVMC와 관련된 우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LVMC에서 늘리게 되면은 코콕마트가 됐든 바이오 기업 예를 들어서 지미션, 메사코 컴퍼니 그리고 편의점 코콕마트 그리고 한국 기업이 60개가 들어가는 라오스 최대 쇼핑몰이 7월 달에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분을 LVMC에서 갖고 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인도차이나 뱅크가 아니라 최대 주주 오세영 회장이 갖고 간 게 4,500만 주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10,000주, 20,000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채 비율도 없고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찍은 이유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실적이. 그리고 라오스가 지금 뜨고 있고 경제 성장을 4% 하고 있고 인구가 평균 연령이 24세예요. 거기에 LVMC가 세금을 10%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라우 그룹에 대한 매출 2조를 LVMC가 갖고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영 회장이 몇 년 동안에 매집한 인도차이나 전환사채를 최대 주주가 싹 갖고 간 건데
이거 미리 상장돼 있는 인도차이나 지분 같은 경우는 2천 몇백 원 가도 손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지 리픽싱이 되지 않았으면 오세용 회장 이 가격에 못 갖고 갑니다. 1,700원에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되고 회사도 좋아지고 골든크로스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앞으로 실적 이슈가 됐든 뭐 지분 이슈가 됐든 이마트 이슈가 됐든 신세계백화점이 7월 달에 오픈하고 다 LVMC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람이 불면은 뉴스가 나오고 이마트가 어떻게 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어떻게 됐다, 편의점이 라오스에서 1등하고 K마트가 어떻게 되고 K바이오, 동구바이오제 합작법인 이야기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등하게 되면 시끄러워질 거고 급등하게 되면 정고점을 빠르게 간다. 그리고 예전에 이 17,000원은 무상증자 하기 전의 가격이거든요. 무상증자를 해서 이 가격 고점이지 예전에는 LVMC 고점이 32,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올랐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개 현대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얀마도 없었고 베트남 트럭 3등도 없었고 캄보디아도 없었습니다. 이마트도 없었고 신세계백화점도 없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연차트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몇 배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렇게 주식을 샀겠죠. 이거는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주, 2만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4,500만 주를 이 가격에 싹 갖고 갔다? 웬만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추가 매수 만주, 2만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마 거래량을 위로 강하게 터질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저는 요새 기운이 나지가 않고 중요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우량주라고 샀던 기업들이 요새 건설주, 재건주는 좀 오르고 너무나 힘들었던 원전주도 오르고 해운주도 좀 오르고 하는 건 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들어간 섹터가 안 갑니다. 근데 마지막 동트기 전에 큰 악재라고 한다면 한가를 기록하지 마. 큰 악재라고 한다면 하종 가구 20% 떨어져요.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 그 가격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직 협상된 거 없다. 그리고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좋은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해외 자산이 하도 많아서 한국이 해외 자산 포함하면 한국 국가 부채가 13%밖에 안 되는 초우량 국가가 한국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원화 강세가 된다면 외국인 매수 들어올 거다.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 다 올라갈 수 있고 저평가 수혜주들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힘내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또 저도 이제 의욕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럴 때 영상 올리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거 손절 안 했냐? 그거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테마주 해라? 그것도 사면 꼬라박아요. 급등한 거 사면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종목들의 최저점 바닥에서 손절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가가 뭐 반등을 했다든지 급등을 했다든지 뭐 바닥권에 뭐 초특급 악재가 나와서 대량권에 터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해서 인내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댓글 하나 보면서 힘내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잘 되시라고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